나이트클럽으로 갑니다. 남편도 죽었고 또다시 물줄을 한번 사냥해볼까 라는 느낌이었을까? 나이트클럽으로 향해요. 남편이 장례식을 치르고요. 자, 그런 다음에 나이트클럽에서 임씨라는 남성을 만나서 사귀게 됩니다. 바로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 되는 사람이죠. 자, 남자를 사귀다가 그녀는 또다시 2002년 5월부터 남편이 2002년 3월 25일 날 죽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2002년 5월부터 이 남성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남편 사망한 지 한 달 만에. 자, 어떻게 그녀가 이렇게 남자를 빨리 사냥할 수 있었냐? 앞서 말했지만 그녀의 빼어난 수려한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상과 그녀의 성격은 너무너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여성 그 주변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그 한 인터뷰 장면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인터뷰 영상 저와 함께 보실게요. 진짜 잘했어요. 저희한테도 잘했었어요. 잘하고 신경감 있게 하고 성격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저랑 같이 찜질방도 같이 잘 다니고 전혀 그런 거 느끼는 못 받아요. 키도 되게 훤칠하고요. 그냥 여자가 봤을 때도 아 되게 예쁘다. 뭐 몸매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거의 완벽에 가깝죠. 근데 보면 남자들 금방 또 혹한다니까요. 경찰 관계자. 그 여자가 그렇게 나쁜 여자인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 식구들이 다, 친구들이 다, 제 친구들까지 다. 제 친구들까지 그랬어요. 너무 착하다. 요즘에 저런 아가씨들이 어딨어. 혹시 보셨어요? 보세요. 아, 나중에 봐요.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 자,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 이 마지막에 인터뷰한 여성은요, 바로 그녀의 둘째 남편이었던 누나예요. 예, 누나입니다. 이 남편의 누나인데요. 제가 조금만 사진의 사이즈를 줄일게요. 자, 둘째 남편의 친누나와 그 다음에 그녀가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녀는 여기서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모자 쓰신 분이 바로 이 남편의 친누나고요. 자, 근데 그녀는요, 이제 그녀가 이제 남자를 만날 때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그녀의 가정, 그녀의 뭐 가족 관계, 모든 걸 다 속이고 이 남성을 만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니, 우리 엄마가 내 앞으로 한 10억 정도 돈을 조금 남겨주신다고 했어. 라든지, 나는 뭐 삐리리 여대 나왔고, 그리고 나 어떤 그 강남의 리라 초등학교 있잖아. 리라 초등학교에서 교사도 했었어. 라면서 굉장히 자신을 부유한 집의 딸, 굉장히 공부 잘한 가방끈 긴 여성인 것처럼 자신을 꾸밉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녀가 결혼한 것과 그녀가 아이가 있는 것까지 싸그리 감춥니다. 마치 처녀인 것처럼 행세를 했던 거죠. 자, 그녀가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지금부터 또다시 인터뷰 장면 보실게요. 자, 이 남성은요, 이 남편, 그녀의 둘째 남편과 굉장히 절친했던 친구의 인터뷰예요. 덕성여대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했고 리라 유치원 교사였었다고. 그래, 고졸입니다.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대졸이 아니고. 어머님이 앞으로 한 10억 정도의 재산을 따로 보관하고 계신다. 최종적으로 사망케 하기 위한 그 진행하는 과정에 눈이 눈도 가리고 우리 눈을 가리기 위해서 소렌토를 3,210불로 주고 사줬습니다. 오빠가 육군사관학교를 갔고 동생이 미국에 유학가 있는 상태. 또 아버님이 건축업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재력가이셨던 걸로. 그 여자가 결혼을 한지도 몰랐어요. 제 동생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혼인신고를 혼자 가서 하고 왔기 때문에. 사건 나고 전 남편도 있었고 결혼도 했었고 딸도 있었다는 얘기 듣고요. 저는 넘어갔잖아요. 자, 전 남편도 있고, 그리고 아이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넘어갔잖아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신뢰감을 주는지 알겠죠? 오빠는 육군 사관학교에 있고, 자기 동생은 지금 유학을 가 있으며, 엄마는 자기 앞으로 10억 정도의 재산을 남겨놨다. 자, 이런 거짓말들을 막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녀가 결혼하고 아이도 있다는 것들은 싹 다 비밀에 붙인 채 말이죠. 그리고 그 남편한테, 그 둘째 남편한테 난 재력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편한테 당시 소렌토 3,260만 원짜리 SUV 차량을 일시불로 사가지고 남편한테 선물을 줍니다. 자, 2002년 11월 중순 동거를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입니다. 자,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했었던 그녀는요, 그 남편에게 또다시 우울증 약을 복용시킵니다. 자, 남편 또한 약을 먹고 정신이 홍롱하고 몸도 고롱고롱한 상태에 있는 남편을 넘어뜨려서 둔부 좌상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미골골절 전치 4주를 입는다고 합니다. 자, 꼬리뼈와 골반에 큰 상해를 입은 이 남편은 당연히 몸으로 움직이지 못했겠지. 이게 6일 다쳤으니까.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둘은 동거만 하고 있었을 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어떻게 하냐. 야,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보험료를 타겠어. 그래서 그녀가 입원해 있는 남편을 뒤로 한 채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자, 그때 이 누나의 인터뷰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누나의 인터뷰 영상 저와 함께 보실게요. 혼인신고도 같이 가서 한 게 아니고 제 동생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금 자기 혼자 가서 하고 왔대요. 보험금이라든가 모든 금전적인 걸 자기가 취하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를 여기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남편의 뭔가 서류적으로 내가 이 남자의 누구다라는 게 증명할 게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남편이 입원했는 동안에 자기야, 자기 힘든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떡해. 병원에 보호자로서 사인도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혼인신고하고 올게. 근데 여기서 남편은 감동받는 거야. 와,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그 남편은 기억을 못하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다쳤는지. 자기가 그냥 정신 혼미해서 그냥 넘어진 걸로 생각을 한 거지. 설마 이렇게 어여쁘고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밀었다고는 생각 못했겠죠. 그러니까 진짜 오히려 감동을 받습니다. 나 이렇게 지금 다쳤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의 부인이 되어준다는 거야? 아니야, 자기가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내가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 나 법적으로 자기 와이프 될 거야 라고 해서 자기가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온 거지. 그러면서 뒤에서는 남편 보험금 보험 신청하고 이러고 다녔던 거지. 자, 남편은요, 그때 항우울제를 여러분 복용하면 있잖아요. 굉장히 사람이 몽롱해지고 힘이 굉장히 없어요. 그건 제가 직접 먹어봐서 알아요. 약간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는 거 이상으로 뭔가 이렇게 몽롱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항상 그 약을 복용을 얘가 얼마나 시켰겠어.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아내가 주는 밥 먹고 아내가 병수를 들어주면 그냥 하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2002년 12월 14일 똑같은 패턴으로 약을 먹입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어떻게 똑같이 오른쪽 눈꺼풀을 들어서 여러분 그 침핀 알죠? 그 핀 있잖아. 그걸로 남편의 눈을 또다시 찌릅니다. 눈을 찔러요. 그래서 어떻게 각막열상, 안화봉화지겸으로 남편의 눈을 또다시 실명시킵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보기 약간 그러실 수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아나보경이 뭐예요? 아나보경 지경이 뭐예요? 아까 첫 번째 남편도 그걸로 죽었잖아요 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떤 병인지.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나보경 징염, 안구 진피와 피하 조직이 나타나는 금성 세균 감염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있는 무언가가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염증이 커지게 되는 거죠. 눈이 이렇게 띵띵 부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 눈이.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 봉화징염은요, 항생제나 진통소염제로 쉽게 치료할 수 있대요. 초기에 잘 잡으면. 근데 중증이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면 감기에 걸린 것처럼 오한이 생기고, 아까처럼 부종이랑 통증이 생기게 돼요. 물집이 생기거나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적절한 치료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피부색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빨강색이 아주 자주색처럼 변하면서 눈이 괴사가 시작됩니다. 또한 이 눈으로 인했는데 이게 폐혈증이나 골수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남동생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눈이 갑자기 다쳐서 자다가 갑자기 눈이 이상해졌으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동생이 누나한테 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누나는 자신의 친남동생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제 동생 말로는 잠자고 있는데 눈에 뭐가 들어갔대요.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걸 막 이렇게 비볐대요. 자고 있는 동안에 뭐 우리가 설마 누가 사람한테 그렇게 뭘 수입을 시키겠다 그러자고 누가 생각을 하냐고요. 그렇지. 그래서 자고 있는 눈꺼풀에다가 약을 먹어서 정신은 혼미하지. 근데 자고 있는데 뭔가 힘은 없는데 눈이 막 따끔따끔 거리지.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비빈 거야. 자, 눈을 비볐는데 그게 핀으로 자기 눈을 와이프가 찌를 거라고는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어쨌든 눈을 다치고,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이 여자가 또다시 남편의 눈을 실명시킨 것도 모자라 또다시 기름을 끓여서 남편의 몸에 붓습니다. 남편은 화상을 입게 되죠. 똑같은 패턴인 거지. 실명, 화상. 뇌진탕, 실명, 화상. 이 남편은, 근데 이 남자는 골반을 다치고 허리를 다쳤지만, 이번에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2003년 2월 12일, 남편이 피부가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피부 괴사 증세를 치료받다가, 결국 2월을 넘기지 못하고, 2003년 2월에 두 번째 남편조차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서울대학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이 어민숙의 범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어. 근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때 그녀가 어떤 행동을 했냐? 어민숙은요, 두 번째 남편이 사망하자마자 보험사를 막 찾아다녀요. 몰래. 그러면서 남편의 보험금 수령에 온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왜 어민숙을 의심하지 않았냐? 남편이 크게 다치면 다칠수록 처음에는 저 여자 뭐야 이랬는데 너무 지극히 병간호를 하는 거야. 아주 정성 그런 정성이 없어. 병원에서 자고 먹고 남편 옆에서 떠나지를 않고 그렇게 간호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가족들은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임씨 가족들이 한 얘기야.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아까 인터뷰 보셨죠?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딨냐. 이 누나의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너무 착하게 생겼고 우리한테 그렇게 잘했다. 자기라도 찜질방도 갔었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남편의 병상을 정성스럽게 간호하는 그녀의 모습은 물론 싹 다 거짓말이었죠. 자, 두 번째 남편과 사는 10달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1년도 아니에요. 10달 동안. 남편이 골반과 허리 다치고 그 다음에 눈이 실명하고 그 다음에 화상을 입고 이런 게 모두 10달 동안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 여러분, 이 남편이 죽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누나랑 어떤 얘기를 나눴대요. 그 동생의 상태에 관련해서 누나가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 누나의 인터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나 내일 올게.
내가 내일 와서 내일은 면도해줄게. 그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쩡한 모습을 보고 갔는데, 몇 시간 있다가? 네, 갑자기 새벽 한 4, 5쯤에 전화가 와서 그래갖고 당황해서 막 쫓아갔거든요. 정말 이상하죠? 죽기 몇 시간 전까지 누나가 면도해줄게. 누나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너무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헤어졌는데 누나가 집으로 돌아가고 몇 시간 뒤에 남동생이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남동생이 막 너무 뭐 이렇게 아픈 병세가 악화되다가 죽었으면 그나마 뭔가 앞뒤가 맞는데 너무나 괜찮 병세가 호전되고 말짱했던 동생이 자기가 집에 가자마자 몇 시간 뒤에 사망한 걸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누나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요, 당시 이 남편이 사망했을 당시에 그녀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3개월째 였었어요. 자, 하지만 임신 3개월이고 나발이고 어쨌든 남편의 사망을 대비해서 벌써 모든 절차를 다 마무리해 놓은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너무 이상했던 사실이 있어요. 바로 그녀의 남편의 신체인데요. 자, 그녀의 남편은요, 일단 키가 180이 넘고요. 검도가 4단이었고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체 건강했던 임씨가 갑자기 그녀와 결혼하고 나서 이래저래 병치레가 많아지고 다치고 결국에는 병으로 숨지자 이 유가족들이 너무나 이상한 거야. 그래서 부검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인 규명을 위해서 부검을 신청합니다. 내 동생 부검 나 부검해주세요. 난 아무래도 이게 뭔가 이상해. 라고 했는데 그녀가 울면서 빌죠. 제발 남편을 2번 죽이지 말아주세요. 너무나 힘들게 돌아 죽었는데 남편을 죽어서까지 몸을 가릴 수 없어요. 라면서 그녀가 울고불고 회원을 하죠. 근데 왜 그랬냐. 그녀가 남편이 죽었는데 나는 이 남자밖에 없다. 라면서 무얼 하냐? 영혼 결혼식을 합니다.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를 만날 거고요. 그이가 죽었어도 저는 그이밖에 없어요. 저는 뱃속의 아기랑 그이랑 생각하면서 평생 효도하고 언니 곁에서 계속 살게요. 라면서 죽은 남편과 영혼 결혼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 죽은 내 동생, 죽은 내 아들을 위해서 영혼 결혼식까지 해준다는데. 그리고 주변에서 뱃속의 아이를 그냥 유산시키고 너도 네 갈 길 가. 남편 애도 죽었는데 뭐 네가 애를 낳아서 혼자 어떻게 키울 거니? 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저는 그이 생각하면서 그이가 준 이 마지막 선물 제 아이를 꼭 낳아서 키울 거예요. 라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며. 거기서 또 2번째 감동을 받습니다. 이 유가족들이. 지극정성으로 병수발에 죽은 동생을 위해서 영혼 결혼식도 해줘.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손자까지 놔준다고 해.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 아무도 의심을 못하지. 이렇게 지극정성인데. 그래서 그 주변들이 그녀가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그녀의 그 당시 태도, 행동을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와 함께 보시죠. 나이도 젊은 애가 뭘 봤는데 오빠하고 결혼식을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다고 영혼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그래요. 영혼 결혼식까지 그렇게 올려주니까 저희는 어떠겠어요? 더없이 고맙잖아요. 완전히 믿었죠. 저도 그러고 가족들도 그랬어요. 애 유산시키고 새 출발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애를 낳겠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우리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렇지. 저도 이제 친남동생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동생이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내 남동생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근데 그 사람이, 내 남동생 부인이, 언니, 저는 영혼 결혼식 하겠다. 저는, 누구누구 씨밖에 없다. 저는 플린 씨밖에 없어요. 막 이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가족인으로서는 당연히 감동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20대였으니까 20대 초중반이었던 그녀가, 그러니까 중반 정도였던 그녀가 그 어린 여자가 영혼 결혼식에 애도 낳아서 키우겠다고 하니까 그녀를 의심하지 않아서 그녀의 부탁대로 이 남성의 부검은
취소를 해요. 우리가 의심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부검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자, 그녀의 남편의 가족들도 그녀 편이야. 그리고 그 남편의 제일 친한 친구인 이 남성, 인터뷰한 남성도 그녀 편이야.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에서도 이 남편이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자주 다치고 보험금 수령을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그녀를 의심하지 못해. 왜? 그녀는 지극정성 아주 그 남편밖에 모르는 여성이었으니까. 자, 2003년 7월 10일. 자, 그녀는 두 곳의 보험서로부터 상해 사망재해 보상금 3,880만원과 3,8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뭐, 그렇게, 첫 번째 남자보다는 그렇게 큰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거의 한 8천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남편과 영혼 결혼식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키우겠다는 그녀가 이 수령금을 받자마자 잠수를 탑니다. 자, 당시 그녀의 누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자기네 동생, 친여동생처럼 아끼고 같이 잘 지냈던 그녀가 자신의 동생을 보험금을 받고 갑자기 잠수 타고 나서 결국엔 나중에는 그녀가 자신 동생을 살해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녀의 누나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실게요. 그때 그 형사분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는 진짜 무슨 의아해서 설마 아니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떻게 사람이 탈했어 어떻게 그러냐고. 내 동생이 정말 그 여자로 인해서 살해잖아요 그런 거. 내 동생한테 왜 그랬냐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여자한테. 그래서 저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지금도 만나보고 싶어요. 자, 왜 내 동생을 죽였는지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이거는 그녀가 나중에 직접 이 어민숙을 만나러 가요. 이 친누나가 만나러 가는데 그녀는 이 둘째 남편의 친누나를 만나주지 않아요. 면회 사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둘은 만나지 못해. 네, 이게 나왔어. 방송에. 자, 그러면 그녀가 여기에서 이제 만족을 하고 나는 이제 보험금을 좀 받았으니까 여기서 그녀의 악행은 멈췄을까요? 아니요. 그녀의 또 다른 범죄가 시작됩니다. 이번엔 바로 그녀의 친가족입니다. 자,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녀가 체포됐을 당시에 그녀의 실제 모습입니다. 네, 이게 바로 체포됐을 당시 그녀의 실제 모습이에요. 자, 그녀는 2003년 7월 26일, 16일 만에 남편을 죽이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수령하고 잠수를 타고 16일 만에 종로구 숭인동에 살고 있는 자신의 친엄마의 집으로 갑니다. 자, 친어머니는 당시 55세의 여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오랜만이다. 엄마 잘 지냈어? 이렇게 하다가 엄마한테 엄마 이게 여자 몸에 그렇게 좋대 라면서 석류 주스를 엄마에게 드립니다. 자, 그 석류 주스 안에는 똑같이 우울증 약이 들어있었죠. 자, 그런데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 자신의 친엄마에게 오른쪽 눈에다가 주사기 바늘을 꽂습니다. 500cc 용량의 주사기였다고 해요. 엄마한테, 친엄마한테. 그래서 엄마의 또다시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주사기를 꽂아서 엄마가 외상성 백내증으로 인해서 실명이 되십니다. 장애를 얻게 되신 거죠. 물론 이때도 엄마에게 보험은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자, 어머니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딸이 석류 주스를 사왔는데 그걸 마시니까 갑자기 멍해졌어요. 시간이 지나서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
자, 그녀는 그녀의 남편들에게 했던 것처럼 어머니에게 약을 먹이고 어머니가 몽롱해진 상태에서 이번에는 주삿바늘로 엄마의 눈을 찌른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주삿바늘로 눈을 찌를 때 있잖아. 이게 조금의 떨림도 있어서는 안 된대요. 이게 눈을 찌르려면 조금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거를 되게 정교하게 단번에 찔러서 넣어야 되는데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의 눈을 찌를 때도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단번에 찔러갖고 넣은 거지. 엄마의 눈을 실명시키신 거지. 이건 조금 너무하지. 말이야 되니? 폐륜이지. 자, 그래서 어머니가 오른쪽 눈을 실명하시고 시각장애 상급을 얻게 되십니다. 자, 이번에 어머니의 실명사고로 인해서 그녀는요 6,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내죠. 자, 그런데 그녀는 어머니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11월 2일 밤 9시경 남양주에 있었던 어민숙. 자, 그녀는 어디를 가냐? 바로 31살의 친오빠 집으로 갑니다. 자, 당시 오빠와 함께 살았는데 오빠와 함께 술을 먹게 돼요. 오빠, 나랑 오랜만에 술 한잔 같이 한번 해요. 그래서 자신의 친오빠와 술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오빠가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그랬을 때 몰래 오빠의 술잔에다가 우울증 약을 타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술과 함께 우울증 약을 먹게 되잖아? 그러면 그냥 약을 먹었을 때 배의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침대 안에 내가 몸이 막 꼭 파이는 것 같고 온몸에 막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몸에 피가 이렇게 몸에 다니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 오빠가 술을 먹고 누웠으니까 어떻게 몸을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오빠가 거의 쓰러져 잠이 들죠. 그런데 이번에 오빠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잠든 오빠의 양 눈에다가 염산을 뿌립니다. 양쪽 눈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돼? 오빠는 결막 화상으로 양쪽 눈 모두를 실명하게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녀의 친오빠에게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 맨날 오른쪽 눈만 노리다가 이번에 양쪽 눈을 했어. 왜 한쪽 눈으로는 보험금이 너무 작았나?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오빠가 나중에 또 경찰들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여동생이 오랜만에 집에 와가지고 술 한잔 하자면서 술을 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잔 마셨을까? 그 이후엔 기억이 없어요.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와 그의 친오빠는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끝을 흐리셨다고 해요. 왜? 의심은 가. 내가 갑자기 자기 딸이 오고 자신의 친여동생이 와가지고 술 한잔 먹고 딸이 준 석류 주스를 먹었는데 갑자기 눈이 똑같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별로 기억이 없고 갑자기 잠이 들고. 그런데 설마 자신의 친딸이, 설마 자신의 친여동생이 자기한테 이런 짓을 했을까? 가족인데? 의심은 했지만 자신의 친여동생이나 자신의 친딸이 그랬을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 그녀는 오빠와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오빠의 병간호를 오빠 괜찮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오빠를 병간에 하는 척 하면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 오빠의 링거에다가 기관지 확장제를 투입하려고 합니다. 자, 링거 호스가 있으면 거기다가 기관지 확장제를 넣어가지고 오빠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심장 발작으로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링거 주사 호스에 2-3cm 오렌지색 물이 들어가더래. 그래서 오빠가 뭐야 했는데 이게 쑥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오빠가 발작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빠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가 살인미수에 그치죠. 하지만 그때도 그녀를 아무도 의심하지 못해.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녀가 두 번째 남편이랑 있었던 그 3개월 임신 3개월 있을 때 그녀는 그 아이를 낳아요. 아이가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과 만났을 때 낳았던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있잖아. 임신 6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워낙 너무 허약 체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너무 원래 10개월 뒤에 애가 나와야 되는데 6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좀 질병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은 심혈관 관계 질병인 카와사키 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대요.
그래서 카와사키병을 앓고 있어서 그녀의 아들은 서울 동대문에 있는 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아들이 카와사키병으로 입원하고 있었을 때 병원에서 자신의 아들한테 기관지 확장제 같은 걸 투입하는 걸 보고 그녀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오빠를 죽이려고 오빠에다가 그 기관지 확장제를 넣은 거지. 그녀가 굉장히 똑똑해. 한 번 본 건 안 까먹어. 그래서 오빠한테 이거 왜 기관지 확장제를 넣으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관지가 이렇게 열리는 거야. 그래갖고 그럼 침이 막 넘어가겠지. 그러면 이게 폐렴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대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 거야. 기관지 확장제는 그거 확장제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 맞아야지. 갑자기 멀쩡한 사람한테 기관지 확장제를 주면 이게 갑자기 기관지가 확장되면서 굉장히 괴롭게 죽을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오빠도 오빠의 보험 수급자, 그러니까 오빠가 뭔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보험 수급자가 바로 또 그녀의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거야. 어민숙 이름으로. 자, 그러고 나서 오빠도 입원했어, 엄마도 입원했어.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바로 남양주에는 오빠 집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판 돈으로 뭐를 하는 줄 알아? 사치를 즐깁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비싼 거 사고 막 이렇게 사치를 즐겨. 그러니까 그녀는 사치성이 굉장히 심했던 여성이었어.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남친을 만나면서 그거를 꾹꾹 누르게 됐다가 이 보험금으로 자신의 그 사리사욕을 채운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빠랑 엄마가 태어날 날은 점점 다가오고 집은 팔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해. 아, 걱정하지 마. 내가 서울에다가 집 하나 얻어놨어. 오빠 태어나면 나랑 같이 거기 가면 돼요. 라고 했는데 집이 있어? 그돈 다 썼는데 사치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거짓말이 불안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또다시 오빠를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